안녕하세요. 잠들지 못하는 이 밤, 당신을 위해서 책 읽어주는 남자, 아크입니다. 오늘은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들어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채널 구독하기,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분들, 바라는 점이 있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댓글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어린 왕자가 말했다. 안녕? 상인이 말했다. 이번에는 갈증을 가라앉혀주는 알약을 파는 상인이었다. 일주일에 한 알씩만 먹으면 물을 마시고 싶지 않게 되는 그런 약이었다. 그 약을 왜 팔아? 어린 왕자가 말했다. 이걸 먹으면 시간이 아주 많이 절약되거든. 전문가들이 계산해 봤는데 일주일에 무려 53분을 절약할 수 있대. 상인이 대답했다. 그러면 그 53분 동안에 무얼 하게? 그거야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겠지 뭐.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만약 내가 53분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나는 샘이 있는 곳을 향해서 아주 천천히 걸어갈 텐데. 사막에서 비행기가 고장을 일으킨 지 8일째 되는 날이었다. 나는 그 상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껴두었던 한 방울의 마지막 물을 마셨다. 그리고 어린 왕자에게 말했다. 아, 네가 겪은 이야기들은 참 재밌구나. 근데 아직 비행기를 다 못 고쳤으니 이를 어쩌지? 마실 물도 바닥나 버렸고. 나도 만약에 샘을 향해 천천히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정말 행복하겠는데. 내 친구 여우는 이렇게 말했어. 어린 왕자가 입을 열었다. 꼬마 친구야, 지금은 여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야. 왜? 목이 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말이지. 어린 왕자는 내 말을 이해할 수 없었는지 이렇게 대답했다. 비록 곧 죽게 될지언정 친구를 가졌다는 건 좋은 일이야. 여우를 친구로 사귀었다는 게 나는 정말 기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위험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을 못하고 있군. 목마르지도 배고프지도 않은가 봐. 햇빛에 조금만 더 있어 보라지, 그러면. 어린 왕자는 나를 쳐다보더니 내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그래, 나도 목이 말라. 우물을 찾으러 가. 나는 소용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 넓은 사막 한가운데서 무턱대고 우물을 찾겠다니.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몇 시간을 말없이 걷고 나니 어느새 어둠이 내리고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갈증이 너무 심해서 열이 좀 나서 그런지 그 별들이 마치 꿈속에서처럼 몽롱하게 보였다. 어린 왕자의 말들이 내 머릿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다. 너도 목이 마르니? 내가 물었다. 내가 묻는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그는 이렇게 말했다. 물이라는 건 마음에도 좋은 것일 거야.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으나 나는 잠자코 있었다. 그에게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지쳐 있었다. 그는 앉았다. 나도 그 옆에 앉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별들은 보이지 않는 한 송이 꽃 때문에 아름다운 거야.
그래. 그러고 나서 나는 달빛 아래서 주름처럼 펼쳐진 모래 언덕들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사막은 아름다워. 그가 덧붙였다. 그것은 정말이었다. 나는 언제나 사막을 좋아했다. 모래 언덕 위에 한번 앉아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다. 그렇지만 무언가가 침묵 속에 환하게 빛나는 것이다. 그때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막이 아름다운 것은 그것이 어딘가에 우물을 감추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사막의 이 신비로운 광채가 무엇인가를 문득 깨닫고 흠칫 놀랐다.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떤 오래된 집에 살고 있었는데 전설에 의하면 그 집 어딘가에 보물이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었다. 물론 그 보물은 아무도 찾을 수 없었고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 집은 그 보물로 인해 마치 마법에 걸린 것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우리 집은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 맞아. 내가 말했다. 집이든 별이든 사막이든 그걸 아름답게 해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야. 아저씨가 내 여우와 같은 생각이어서 기뻐. 어린 왕자가 말했다. 어린 왕자가 잠이 들어서 나는 그를 내 팔로 안고 다시 걷기 시작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부서지기 쉬운 소중한 보물 하나를 안고 있는 것 같았다. 이 지구에는 이보다 더 연약한 것은 없는 것 같은 느낌마저 들었다. 달빛 아래 비치는 그 창백한 이마와 감겨진 두 눈과 바람결에 나부끼는 그 머리칼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말했다. 여기 보이는 건 껍데기에 지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방싯 벌어진 그의 입술이 보일 듯 말 듯한 미소를 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잠이 든 이 어린 왕자가 이토록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꽃 한 송이를 향한 그의 성실성 때문이야. 장미꽃 하나가 마치 램프의 불꽃처럼 잠들어 있는 이 얼굴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기 때문이야. 나는 더욱더 어린 왕자가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램프의 불은 잘 지켜주어야 한다. 한 줄기 바람에도 꺼질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밤새 걷고 또 걷다가 동틀 무렵 우물을 발견했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은 저마다 급행열차에 몸을 싣지만 정작 자기들이 무얼 찾으러 가는지는 모르고 있어. 안절부절 못하며 돌아다니지만 결국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어. 그는 또 덧붙였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찾은 우물은 사하라 사막의 우물들과는 달랐다. 사하라의 우물들은 보통 모래밭에 구멍을 파놓은 것들이다. 그런데 이것은 마을의 우물과 비슷했다. 그러나 근처에 마을이라고는 없었다. 꼭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았다. 참 이상하군.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잖아. 도르래, 물통, 밧줄까지. 내가 이렇게 말하자 그는 웃으면서 줄을 잡고 도르래를 당겨보았다. 그러자 도르래는 오랫동안 바람이 자고 있어서 한 번도 돈 적이 없는 바람개비처럼 삐그덕 소리를 냈다. 이 소리 들려?
어린 왕자가 말했다. 우리가 이 우물을 잠에서 깨어나게 하자. 우물이 노래하는 거야. 나는 그가 힘을 쓰는 것이 안쓰러워 말했다. 내리 줘. 네가 당기기엔 너무 무거워. 나는 천천히 두레박을 꼭대기까지 당겨 올렸다. 그리고 넘어지지 않게 잘 올려놓았다. 내 귀에는 도르래의 노랫소리가 쟁쟁하게 울렸고 두레박 속에 흔들리는 물 위에 해가 일렁이는 게 보였다. 그 물을 마시고 싶어. 한 모금만 줘.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때 나는 어린 왕자가 찾고 있는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두레박을 그의 입술에 갖다 대어 주었다. 그는 눈을 감은 채 그 물을 마셨다. 그 순간은 마치 축제처럼 감미로운 순간이었다. 그 물은 먹는 물 이상의 그 무엇이었다. 그것은 별빛 아래 밤새 걸어온 길과 도르르의 노래, 그리고 그걸 당긴 내 팔의 노력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그 물은 마치 선물을 받을 때처럼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트리에 불빛과 자정 미사의 음악과 사람들의 부드러운 미소가 내가 받은 선물을 마냥 황홀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던 것과 같은 이치였다. 아저씨네 별 사람들은 한 정원 안에 장미꽃 5,000송이를 키우면서도 자기들이 찾고 있는 것을 거기에서 발견하지 못해. 그래, 발견하지 못하지. 내가 대답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찾고 있는 것을 장미 한 송이나 물 한 모금에서 얻을 수도 있어.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래, 맞아. 하지만 눈은 보지 못해. 마음으로 찾아야 해. 어린 왕자가 덧붙였다. 물을 마시고 나서 숨을 한번 크게 쉬었다. 그랬더니 모래가 새벽빛을 받아 꿀 빛깔을 띄었다. 나는 그 꿀 빛깔에도 행복했다. 괴로워할 필요가 어디 있었겠는가. 아저씨가 한 약속을 지켜야 해. 다시 내 곁으로 와서 앉아있던 어린 왕자가 내게 조용히 말했다. 약속이라니? 무슨... 양에게 씌울 입막에 말이야. 나는 그 꽃에게 책임이 있어. 나는 내가 그려두었던 그림들을 주머니에서 끄집어냈다. 어린 왕자가 그걸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아저씨가 그린 바오밥 나무는 양배추 같아. 나는 그래도 바오밥 나무 그림에 대해서만은 제대로 그렸다고 자부해오지 않았던가. 아저씨가 그린 이 여우는 귀가 꼭 뿔처럼 생겼어. 너무 길어. 이렇게 말하고선 웃는 것이었다. 야, 그건 너무 가혹한 말이야. 나는 속이 보이는 보아뱀과 안 보이는 보아뱀밖에는 그릴 줄 몰랐었어. 아, 그건 괜찮아. 아이들은 다 알거든. 나는 입마개를 그려서 그에게 주었다. 그리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에게 물었다. 너 이제 어떡할 거니? 그는 대답 대신 이렇게 말했다. 내일은 내가 지구에 떨어진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야. 그러고는 잠시 묵묵히 있다가 말했다. 바로 이 근처에 떨어졌었지. 그는 얼굴을 붉혔다. 왠지 모를 슬픔이 또다시 내게 솟구쳤다. 그때 한 가지 의문이 떠올랐다. 그럼 일주일 전에 내가 널 본 그 아침, 사람이 사는 곳에서 1,000마일이나 떨어진 곳에서 네가 그렇게 혼자 걷고 있었던 게
우연이 아니었단 말이구나. 네가 떨어진 바로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니? 어린 왕자는 또 얼굴을 붉혔다. 잠시 머뭇머뭇하다가 내가 또 물었다. 꼭 1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어린 왕자는 또 한 번 얼굴을 붉혔다. 그는 결코 묻는 말에 대답하는 법이 없었다. 그렇지만 얼굴이 붉어진다는 것은 그래 하고 말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은가. 아, 어쩐지 나는 두려워지는구나. 그러나 그는 내게 말했다. 아저씨는 이제 일을 해야 돼. 아저씨 기계로 돌아가. 난 여기서 아저씨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일 저녁에 다시 와. 그렇지만 나는 마음을 놓을 수 없었다. 그 여우가 떠올랐다. 누군가에게 길들여졌을 때는 울게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이다. 우물 옆에 허물어진 오래된 돌담이 있었다. 다음날 저녁에 일을 마치고 내가 다시 그리로 갔을 때 어린 왕자는 그 위에 다리를 늘어뜨리고 앉아 있었다. 그가 누군가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기억 못하겠니? 정확하게 여기는 아니야. 다른 목소리가 그에게 뭐라고 대답한 것이 틀림없었다. 그가 다음과 같이 대꾸했기 때문이다. 아니야, 아니야. 날짜는 틀림없어. 그런데 위치가 여기가 아니야. 나는 계속해서 돌담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나는 여전히 아무도 보이지 않았고 어떤 목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대꾸했다. 그래, 물론이지. 내 발자국이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 봐둬. 그곳에서 넌 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거야. 오늘 밤에 올 테니까. 돌담에서 겨우 20m 떨어진 거리에 내가 있었지만 아직도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잠시 말없이 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네가 가진 독은 좋은 거지? 나를 오랫동안 아프게 하지는 않을 자신 있지? 나는 가슴이 두근거려 우뚝 멈춰섰다. 난 아무것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럼 이제 가봐. 내려가야겠어. 그래서 나도 돌담 아래쪽을 바라보다가 깜짝 놀랐다. 거기에는 단 30초 만에 여러분을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노란 뱀 한 마리가 어린 왕자를 향해 머리를 바짝 세우고 있었다. 나는 권총을 꺼내려고 호주머니를 뒤지면서 막 뛰어갔다. 그러나 뱀은 내 발소리를 듣자마자 마치 분수의 물줄기가 아래로 떨어지면서 없어지듯 모래 속으로 스르르 미끄러져 사라져버렸다. 조금도 허둥대지도 않고 가벼운 쇳소리를 내면서 돌들 사이로 숨어버린 것이다. 나는 돌담 밑까지 이르러 얼굴빛이 눈처럼 하얘진 어린 왕자를 품에 받아 안았다.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지? 이제는 뱀과 얘기를 하다니. 나는 어린 왕자가 언제나 목에 두르고 있는 금색 머플러를 끌어주었다. 그리고 관자놀이를 물로 적셔주고 또 물을 조금 마시게 했다. 이젠 그에게 무엇라고 물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던 어린 왕자는 두 팔로 내 목을 끌어안았다. 총에 맞아 죽어가는 새처럼 그의 심장이 팔딱 뛰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아저씨가 고장난 기계를 고쳐서 다행이야. 이제 아저씨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겠네? 그걸 어떻게 알았니? 도저히 고쳐질 것 같지 않던 비행기를 뜻밖의 고쳤다는 사실을 그에게 알리려고 오던 길이 아니었는가. 그는 내 질문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계속 말했다.
나도 오늘 집으로 돌아가. 그러더니 슬픈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갈 길이 훨씬 더 멀고 더 힘들어. 하고 말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나는 그를 아기처럼 품에 꼭 껴안았다. 그런데도 마치 내가 붙잡을 틈도 없이 심연 속으로 그가 가라앉는 것만 같은 느낌이었다. 그는 심각한 눈길로 아득히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다. 나에게는 아저씨가 그려준 양이 있어. 그걸 넣어둘 상자도 있고 입마개도 있고. 그러고는 쓸쓸히 웃었다. 나는 한참을 기다렸다. 그의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졌다. 너 무서웠구나. 틀림없이 그는 무서웠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 살며시 웃고 있는 것이다. 오늘 밤엔 더 무서울 거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느낀 나는 또다시 가슴이 미어져 왔다. 그 웃음소리를 영영 다시 들을 수 없게 된다니 생각만 해도 견딜 수 없었다. 그것은 나에게 사막의 샘 같은 것이었다. 너의 웃음소리를 한 번 더 듣고 싶어. 그러나 그는 말했다. 오늘 밤이면 꼭 1년이 돼. 내 별이 내가 작년 이맘때 떨어졌던 그 장소 바로 위에 있게 될 거야. 야, 그 뱀이니 약속이니 별이니 하는 이야기는 모두 나쁜 꿈 같은 것 아니냐.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단지 중요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라고 말할 뿐이었다. 꽃도 마찬가지야. 어떤 별에 사는 한 꽃송이를 사랑했다면 밤에 하늘을 바라보는 게 즐거울 거야. 별마다 꽃이 필 테니까. 그래. 물도 마찬가지야. 아저씨가 나에게 마시게 해준 그 물 말이야. 그건 마치 음악 같았어. 도르래와 밧줄 때문에. 기억나지? 정말 맛있는 물이었어. 맞아. 밤마다 별들을 바라봐. 내 별은 너무 작아서 어디에 있는지 아저씨에게 가르쳐 줄 수는 없어. 오히려 더 잘 됐지 뭐. 내 별은 아저씨에게는 여러 별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거지. 그럼 아저씨는 어느 별이든지 바라보면서 즐거워할 테니까. 그 별들은 모두 아저씨 친구가 될 거야. 그리고 내가 아저씨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고 해. 이렇게 말하고 그는 또 웃었다. 아, 그래. 바로 이거야. 나는 그 웃음소리가 너무 좋아. 바로 그게 내가 줄 선물이 될 거야. 그건 물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이지? 모든 사람들에게 별들이 다 똑같지는 않아. 여행하는 사람에게 별은 길잡이지. 별을 아주 작은 빛 정도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 학자들에게는 별은 연구해야 할 어려운 문제일 거고, 내가 만난 사업가에겐 별은 황금으로 만들어졌어. 하지만 이런 모든 별들은 침묵을 지키고 있어. 아저씨는 어느 그 누구도 갖지 못한 별들을 갖게 될 거야. 그건 무슨 말이지? 나는 저 별들 가운데 하나에 살고 있을 거야. 그 한 별에서 웃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가 밤하늘을 바라보면 별들이 모두 웃고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그러면 아저씨는 웃을 줄 아는 별들을 가지게 되는 거야. 그는 또 웃었다. 그리고 아저씨가 곧 슬프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슬픔이라는 거는 언제나 가시게 마련이니까, 나를 알게 된 것을 기뻐하게 될 거야. 아저씨는 언제까지나 내 친구로 있을 거야. 그래서 나와 함께 웃고 싶어질 거야. 그리고 이따금 괜히 창문을 열게 되겠지. 그럼 아저씨 친구들은 하늘을 보며 웃는 아저씨를 보고 깜짝 놀랄 테지. 그럴 때는 친구들에게 그래, 나는 언제나 별을 보면 웃음이 나오거든 하고 말하는 거야. 그럼 그들은 아저씨가 미쳤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나는 그러면 아저씨에게 못된 짓을 한 셈이네. 이렇게 말하고는 그는 다시 웃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아저씨에게 별들이 아니라 웃을 줄 아는 조그만 방울들을 잔뜩 준 거나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는 한 번 더 웃었다. 그러더니 다시 진지한 얼굴이 되어서 말했다. 오늘 밤에는 오지 마. 아니,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어디 좀 아픈 사람처럼 보일 거야. 죽는 것처럼 보일지도 몰라. 그건 원래 그렇거든. 괜히 와서 그런 걸 보지 마.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난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는 걱정스런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뱀 때문이야. 뱀이 아저씨를 물면 안 되니까. 그 녀석은 심술궂거든. 장난 삼아서 아저씨를 물지도 몰라.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나 그는 곧 안심이 되는 듯 했다. 아, 그래, 맞아. 두 번째 물 땐 독이 없다고 했지? 그날 밤, 나는 그가 길을 떠나는 걸 보지 못했다. 소리도 없이 슬그머니 사라졌기 때문이었다. 내가 그를 다시 뒤쫓아갔을 때 그는 빠른 걸음으로 뭔가 결심을 한 듯 걷고 있었다. 나를 보자 그는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어? 아저씨 왔어? 그는 내 손을 잡고 또 걱정하면서 말했다. 이러면 안 돼. 아저씨 마음이 아플 텐데. 내가 죽은 것처럼 보일 거야. 하지만 그게 아니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알겠지? 갈 길이 너무 멀어서 그러는 거야. 내 몸까지 가져갈 수는 없거든. 너무 무거워서.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내 몸은 버려야 할 낡은 껍데기 같은 거야. 낡은 껍데기를 버린다고 슬퍼할 건 없어.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는 조금 풀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다시 용기를 내려고 애썼다. 괜찮을 거야. 나도 별들을 바라볼 거야. 모든 별들이 다 녹슨 도르래가 달린 우물이 될 테니까. 그리고 그 모든 별들이 나에게 마실 물을 부어주겠지.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정말 재밌겠지? 아저씨는 작은 방울을 5억 개나 가지게 되고 나는 샘을 5억 개나 가지게 될 테니까. 그러고는 그 역시 아무 말도 없었다. 그는 울고 있었던 것이다. 이제 다 왔어. 여기야.
나 혼자서 한 걸음 옮기게 해줘. 이렇게 말하고는 무서워서 주저앉았다. 아저씨, 내 꽃말인데 나는 그에게 책임이 있어. 그는 너무 약하거든. 또 너무 순진하고 아무것도 아닌 가시만 4개 가지고 세상에 대해 자기 몸을 방어하려 하니 나는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서 주저앉았다. 그가 말했다. 자, 이제 다 됐어. 그는 잠시 머뭇머뭇하더니 다시 일어났다. 그리고 한 걸음 옮겼다. 나는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발목에 노란 한 줄기 빛이 번쩍했을 뿐이었다. 그는 잠시 동안 그대로 서 있었다. 소리치지도 않았다. 그리고 나무가 쓰러지듯 그는 스르르 쓰러져 내렸다. 모래 위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이젠 벌써 6년 전의 일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그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다. 나를 다시 만난 내 동료들은 내가 살아 돌아온 걸 보고 매우 기뻐했다. 나는 슬펐지만 너무 지쳐서 그렇게 보일 뿐이라고 그들에게 말했다. 이제는 내 슬픔도 좀 가시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가셔버린 것은 아니란 뜻이다. 그렇지만 나는 그가 자기 별로 돌아갔다는 걸 알 수 있다. 왜냐하면 다음날 해가 떴을 때 그의 몸이 온데간데 없었기 때문이다. 그의 몸은 그렇게 무겁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밤의 별들의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한다. 그것들은 마치 5억 개의 방울들 같다. 아, 그런데 이 일을 어쩌면 좋은가? 어린 왕자에게 그려준 그 양의 입막에 가죽끈을 붙이는 것을 깜빡한 것이 아닌가? 끈이 없으니 그는 입마개를 양의 입에다 고정시킬 방법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의 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양이 벌써 꽃을 먹어버렸을지도 몰라 하면서 혼자 궁금해하는 것이다. 어떤 때는 천만에 그럴 리가 없어. 어린 왕자가 그 꽃을 매일 밤 유리 덮개로 잘 덮어주니까 말이야. 그리고 양을 잘 감시하고 있을 거야 하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면 나는 기분이 좋아지고 또 모든 별들이 나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낸다. 또 어떤 때는 누구나 어쩌다 한두 번쯤 방심할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걸로 끝장인데. 어느 날 저녁에 그가 혹시나 유리 덮개 씌우는 걸 깜빡했다면, 또 양이 만약 소리도 없이 밤새 상자에서 걸어 나왔다면 하고 생각이 들면, 그때는 저 모든 별 방울들이 전부 눈물 방울로 변하는 것이다. 이건 정말이지 신기한 일이다. 나에게는, 또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양 한 마리가 저 하늘 어디에선가 장미꽃 한 송이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에 따라서 우주의 모습이 온통 뒤바뀌게 되는 것이다. 하늘을 바라보시라. 그리고 그 양이 꽃을 먹었을까 먹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시라. 그러면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얼마나 뒤바뀌어 버리는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어른들은 아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그림이 나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풍경이다.
앞 페이지에 있는 그림과 같은 풍경이지만 여러분에게 더 잘 보여주고 싶어 한 번 더 그렸다. 바로 이곳에서 어린 왕자가 지구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것이다. 혹시 언젠가 여러분이 아프리카 사막을 여행할 일이 있다면 아, 여기구나 하고 곧바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잘 보아두기 바란다. 그리고 만약 정말로 여러분이 이곳을 지나가게 된다면 제발 부탁이니 서둘러 지나쳐 가지 말고 저 별 아래 잠시 멈춰 서 있길 바란다.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웃는다면, 그리고 그가 금발머리를 하고 있다면, 뭐라고 물어도 대답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가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를, 내가 이처럼 마냥 슬퍼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기 바란다. 그가 돌아왔다고 나에게 빨리 편지해 주시길. 네, 이렇게 해서 6회차에 걸쳐서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를 모두 읽어드렸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잘 자고 좋은 꿈 꾸길 바라겠습니다.